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네, 오늘 10월 15일 화요일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그간 공개방송을 통해서 2019년 8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달러의 유동성을 통화량 공급을 조절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반지를 낀 미 연준이 손가락을 까딱한 날이에요. 즉 2016년 내 지속적인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을 만들었었던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었던 미국의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한 달이 2019년 8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8월을 기점으로 제2차 유동성 장세인 실적 장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2019년 8월로 다가감에 따라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지속해서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를 했어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미 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사라졌고 2019년 9월에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2019년 9월에는 미국, 유로, 중국 등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를 만든 세계 30여 개의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제2차 유동성 장세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은 미 연준이 10월에 또 다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8월에는 보유자산 매각 종료를 발표를 했고 9월에는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늘렸어요. 즉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이 구멍을 8월에 땜빵질을 해서 메꿔놨고 9월서부터는 유동성을 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10월에 또 다른 이제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즉 고객 예탁금을 이제 은행에서 받아요. 예금을 이제 받게 되면 예금을 이제 받은 것들 중 일부를 현금으로 들고 있게 돼요. 만약에 이제 고객이 이거를 이제 찾고자 할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분의 이제 현금 비율을 갖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어려운 말로 지불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얘를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중금과 같이 이제 줄여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불 준비금이라는 것은 이런 상업은행들이 고객 예탁금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지금 경제 현상을 보게 되면 주요한 상업은행들의 이 지급 준비율, 이 지급 준비금이 급속도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2014년도서부터 얘를 이제 상한으로 이와 같이 이제 미국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급속도로 감소가 되게 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레포금리라는 또 어려운 말이 나와요. 레포금리와 같이 은행들 간에 돈을 주고받아요. 돈이 좀 현금이 부족한 은행들이 다른 상업은행에게 돈 좀 빌리도 그러면은 공짜로 줄 수 없다 아이가 좀에 떼먹고 줄게 라는 이자를 정하게 돼요. 금리를, 인터레스트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게 이 레포라는 채권 금리가 돼요. 얘는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말이 돼요. 또 어려운 말이에요. 즉 돈이 필요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판매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바로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쪽에서 야 이거 만기 때까지 네가 들고 있는 기간에 우리가 이자를 주고 만기가 되면 네가 매입한 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사줄게와 같은 파격적인 판매 조건을 제시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 되게 돼요. 근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얘네가 잘 빌려주지 않으니까 이 금리 자체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근데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와 같은 내포금리라는 급등 현상은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 은행 간에 빌려주는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은 은행 간에 단기 자금이 잘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미 연준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의 판단이 어떤 거냐면, 미 연준은 이와 같은 은행 간에 빌려주는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은 은행 간에 주고받는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단기 유동성이 왜 부족한 거 봤더니 은행들이 일정 비율 다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들고 있는 현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현금이 더 부족한 다른 은행에서 현금이 굉장히 부족한 B라는 은행에서 현금이 좀 더 많을 것 같은 A라는 은행에게 현금을 빌려줘. 그랬더니 얘도 이제 들고 있는 현금이 적기 때문에 안 빌려주면서 이와 같이 은행 간에 주고받는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미 연준은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미 연준은 좋아. 그러면 2019년 10월 말에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가 이 단기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발표할게 하고선 발표를 한 거예요. 뭔 내용인고 하니 2019년 10월 15일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매월 600억 달러씩을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을 하고 이 가격만큼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 연준의 정책을 확인하면 2019년 10월서부터는 미 연준이 단기 유동성까지 급속도로 이제 늘려가는 시절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8월에는 미 연준이 미국 경제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게 되는, 유동성이 유실되게 되는 이 구멍이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를 했고, 9월에는 여기에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집어넣고 있고, 10월에는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니 여기 단기 유동성을 더 많이 이제 집어넣게 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주요한 국가는 자유변동 환율제도가 됐든 관리변동 환율제도가 됐든 이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해당 국가들, 다른 국가들도 유동성을 동시다발적으로 늘리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제2차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이제 진행되는 시절로 접어들게 돼요. 근데 이 미 연준이 단기 유동성을 늘리게 된 그 내막을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속해서 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가 터지게 되고, 이때 이제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급속도로 이렇게 늘려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자체 경제에서 문제가 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를 않아요. 미 행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선 국채를 팔아서 얘가 팔리면 그 돈으로 확보된 돈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 국채가 잘 팔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파격 조건을 말하게 이제 파격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게 돼요. 얘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 돼요. 여기서 이제 말했었던 환매 조건부 채권. 이자를 꾸준히 주다가 만기가 되면은 채권 가격 빠질까봐 걱정하지만 네가 산 가격 이상으로 대상할 거야 라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판매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일부 판매가 되다가 이제 점점 경제 침체가 확산되게 되면서 얘도 잘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대로 국채를 팔아야지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돼요. 근데 얘를 사주지 않게 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좋아, 우리가 그러면 너네가 가격 적어서 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니네가 적은 그 가격 그대로 채권을 우리가 사줄게.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유동성이 그대로 이제 미 연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확보된 이 채권이 시중에 풀리지 않고 미 연준의 중앙은행 금고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상품이
급속도로 이제 판매가 되게 되면서 미 연준이 보유한 보유 자산이 미국 건국 이래 2016년도에 가장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되고